안녕하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호랑이띠 분들의 5월 운세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기에 참 재물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내 삶을 미니멀라이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히려 걷어내야 되는, 내 삶에 좀 군더더기가 있었다면 좀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굳이 얼마나 재물을 더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재물운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재물운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점술가의 방송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 방송을 들으시고요. 저는 오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호랑이띠 분들 5월은 땅자리에 식신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기운인데요. 그런 기운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기운은 바로 먹는 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운을 설명을 하면서 나를 둘러싼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먹는 운을 활용을 하면서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5월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간간히 나오는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흑진주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밑바탕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으로 음식으로 건강한 관계 맺기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상대방의 먹는 음식을 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 맺기에 있어서 현명한 어떤 시각을 부여합니다. 식당 음식을 상대방이 자주 먹는지, 혹은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는지, 혹은 집에서 차려 먹는 음식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물론 상대를 판단하는 건 쉽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지만 어떤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특히나 편의점 음식을 자주 찾아 먹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단지 편의점 음식만 먹었을 뿐인데 내 삶의 일부를 누군가한테 위탁하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독소를 쌓는 거거든요.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는 것이. 몸에 독소를 쌓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사회가 방치해 놓은 어떤 시스템들, 이 안에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실험용 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문제로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몸에 독소를 쌓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부턴가 소중한 일상을 쫓기듯이 살게 되면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은 일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외부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가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마치 도박판에 빠져버리면 가정에 신경 쓰기 어려워지듯이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헤어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좀 눈치채기 어렵죠.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그런 음식들을 자주 선물해 주거나 같이 먹는 자리를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급하게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단 식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천천히 뭐 주고도 받는 것에 대해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상대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땅 생명을 좋아하고, 즉 야채나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스스로가 직접 차려 먹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순수함이 많이 남아 있고 굉장히 그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되어 있어서 둔감해져 있는 감각보다는 훨씬 열려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랑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마음과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내 안이 거북하지 않고 뱃속이 이렇게 가볍고 맑은 느낌이 들 때 내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로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일상도 보다 생생하게 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다소 감수성이 둔감할 수 있어요.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을 수 있고요. 죽은 동물의 살을 씹는다는 것이 잡식 동물인 인간으로서 숙명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영적 진화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 멈춰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사육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입장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처님도 육식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부처님도 육식을 했습니다. 육식이 나쁜 게 아니라 식사거리가 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동물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그런 동심, 그런 동정심, 이런 것마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셨거든요. 인간이 꼭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으로 멈추기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진화된 어떤 사유를 하면 더욱더 삶이 풍부해지고 감수성도 더 발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기를 너무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뿌리 차크라에 그 자신의 영성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뿌리 차크라는 탐심과 물욕, 욕망, 욕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운이거든요. 인간의 음부 바로 밑에 있는 차크라인데요. 그래서 뿌리 차크라라고 불리고요. 한국 사회를 보시면 특히나 한국 사회는 육식이 잦고 비건, 즉 채식 문화가 드물어서 보편 의식이 뿌리 차크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나 네팔 등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사유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길거리에서 그 비건 음식을 따로 파는 전문으로 파는 그런 식당이나 어떤 샵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권이 사유하는 생명에 대한 개념이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의 사유와 다소 다르다는 것, 어떤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0마리째 원숭이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원숭이가 무리 중에 한 원숭이가 사과를 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두 마리씩 이렇게 그 따라하는 원숭이들이 생기더니 마침내 100마리가 되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똑같이 사과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마치 텔레파시로 전달받아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구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회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외부가 바뀌길 바라기보다 나 먼저 바뀌잖아요. 그럼 차차 상대방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숫자를 거치면
굳이 내 가까이가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서도 또 누군가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식에 대한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사람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 먼저 육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생각을 장착하면서 육식을 금한다기보다는 어떤 연민을 가지고 육식을 병행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자신의 일상과 관련이 있다, 자기의 삶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호랑이띠 분들의 5월 운세 조언에 대해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간간히 이어지는 광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흑진주가 떠돌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신의 운명을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박수진주를 검색해서 찾아와 주세요. 주역 상담, 신점 상담, 부적 제작 등등 다양하게 여러분의 운명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